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5월달, 6월달, 8월달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증시가 잘 반등하고 있고,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렸지만 중형주와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에서 상한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개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 유상증자 받은 후에는 거의 한 600% 가까이,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을 제외하고는 한 230%까지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여러분들 가는 말은 섣불리 내려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 소설을 쓸 필요는 없지만 비중을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갖고 가셨다면, 몰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수익을 한번 즐기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자, 9월 12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12일 현지 시각 독일 헌법재판소 유로화 안정기구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오고요. 13일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을 하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1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와 9월 동시만기일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개걸음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4.7포인트 내린 192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1472억 매도를 보이면서 단기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특히 국가 지자체가 1299억, 투신도 355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124억, 개인은 570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은 차익 거래가 1711억, 비차익 거래가 131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1842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의료 정밀이 9.4% 급등을 했고, 종이 목재, 통신도 1.6% 상승을 보였습니다. 섬유의복, 의약품, 철강 금속, 전기전자, 전기가스, 서비스도 강보합세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비금속 광물, 기계, 건설, 증권이 1%대 조정을 보였고요. 몇몇 업종들은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 업종이 우세를 했네요. 삼성전자만이 0.48% 강보 마감을 보였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신한지주, SK하이닉스가 1%대 조정을 보였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전력이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도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는 상한가 13개 종목을 포함해서 343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467개 종목이 조정을, 8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11일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2.31포인트 상승한 514.42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은 62억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은 51억, 외국인은 14억,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2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가 4%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디지털 컨텐츠, 건설도 3 내지 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음식료와 담배가 1.35%, 섬유의료가 0.65%, 비금속이 0.48% 업종 중에서는 조정을 보였고요. 어저께 이제 특히 눈에 띄는 테마들이 보였는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지율이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추월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유성 TNS가 5.26%, 바른손도 8.4% 상승한 반면 안철수 관련주들은 조정을 보였는데요. 안내비 2.15%, 한국정보공학이 5.07%, 솔고바이오도 4.9%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축은행주들이 이틀째 급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저축은행들
지금 급등한다고 그래갖고 아무 종목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업 분석을 하시고 기업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종목을 글쎄 매수가 한 1%만 해야지 너무 급등한다고 그래갖고 그쪽에 한눈 팔면서 안 좋은 종목에다 몰빵하시다가 큰일 난다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서 퇴출됐던 솔로몬 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이 정상 영업을 재개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신민저축은행과 서울주택은행이었는데 두 종목 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되면서 2.14%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19개 종목을 포함해서 449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484개 종목이 조정을, 6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추가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 저조에도 불구하고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3일 날 있죠.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우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69.07포인트 상승한 13,323.36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는 200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0.51% 상승한 3,104.53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전날 대비 4.48포인트 상승한 1,433.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려 5.24% 급등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상승 견인하는 역할을 했고요. 모건스탠리와 시티그룹의 합작사죠. 모건스탠리 스미스 바니가 모건스탠리가 2015년까지 전부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지분을 모건스탠리가 3.85%, 시티그룹이 2.6%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알파 내추럴 리소스가 7.63% 급등을 했고요. 캣봇 오일이 6% 상승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에너지 관련 개발을 한다는 호재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가 기업 공개 후 첫 강연회 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이제 공개 후 강연을 한 번도 외부에서 하지 않았는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렉 메이슨이 마크 패딩 CEO가 다음 달 사임한다는 소식에 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요. 아이폰 5 발표 하루 앞두고 약보합권인 0.32% 조정을 보였습니다. 소셜 페이스 게임 업체죠. 진가가 영업 부진에 제프 카프 마케팅 담당 책임자가 사퇴한다는 소식에 1.06% 조정했습니다. 맥도날드도 동일 점포 매출이 부진하다는 소식에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유류가 63센트 상승한 배럴당 97달러 17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59센트 상승한 배럴당 115달러 40센트로 마감을 했고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3달러 10센트 상승한 온스당 1731달러 8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독일 헌재 발표만 기다리면서 혼조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유로화 안전기구 ESM에 대한 휴원 여부 판결을 앞둔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소식에 시장에 팽배한 불확실성을 감수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 지수가 전날 대비 0.33% 상승한 272.58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 지수도 전날보다 1.01% 영국만 조정을 했죠. 하면서 5,792.19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30 지수는 전날보다 96.41% 상승한 7,310.11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객사공 지수도 전날보다 31.25포인트 상승한
3,537.3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동차 종목군들이 지수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이탈리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가 1.7%, 독일의 다임러도 1.7%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스탁스 유럽 600 지수 가운데서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지수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죠. 버버리가 올해 세전이익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하다는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무려 21%나 큰 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사죠. 휴고보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도 대거 동반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2일 수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주간 모기지 은행가 협회 모기지 신정 건수 발표해 있고요. 8월 수입물가, 7월 도매 재고, 에너지부 EIA 주간 원유 재고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금일 일본이 8월 기계 주문과 3차 산업활동지수, 기업 물가지수 발표 예정이 있고요. EU로 건너가서 독일에서는 금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유럽 ESM 유럽 안정화 기구 지원 위헌 여부 판결을 낼 건데, 합헌 판결 시 ESM 출범이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위헌 판결 시 ESM 출범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CPI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 다음에 경상수지, 유로화로 대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주주총회가 GNST가 자본감소 승인권이 있고요. 증자가 있습니다. SKC 솔맥스가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 유증과 시그널 정보통신이 무상증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계신 화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꿈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만들어준 88TV입니다. 2012년도 제가 1월달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2년은 평범한 범인이 부자가 되는 장이라고 그랬죠. 지금 많은 유료 회원님들이 뭐 200%, 300%, 심지어는 600%까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지수,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지수 연구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저평가된 종목 연구해서 많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금일이죠.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황과 함께 종목 추천드립니다.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수익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2일 수요일 주식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